안녕하세요. 캥도비의 명품 캥거루입니다. 오늘은 제가 실내에서 로라를 탈 때 요즘에 사용하는 사이플러스 T2라는 로라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대략 사용한 지는 한 달 정도 됐고요. 제가 주로 야외 라이딩보다는 실내에서 로라를 타는 경우가 많아서 지속주 훈련이나 스위스팟 훈련, 그리고 30초씩 인터벌을 치는 인터벌 훈련까지 모두 해봤는데요. 사용해본 후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 가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사이플러스 T2 스마트 로라는 국내에서 구매를 하면 99만원이고요. 알리를 통해서 구매를 하면 그때그때 세일 가격이 조금 다르긴 한데 한 60만원 중반대나 후반대에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들어올 때 관세를 18%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 총 80만원? 정도면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대신에 국내에서 구매를 하면 AS를 국내로 보내면 된다는 점이 편한 점이고, 알리에서 직구를 하게 되면 AS가 생겼을 때 알리로 연락을 해서 중국에 직접 보내야 된다. 이런 점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공동구매를 진행하고 있는데, 공동구매를 할 때 구매를 하시게 되면 40만원대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서 관세까지 포함을 하면 50만원 중반대? 나 초반대 정도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만약에 구매하실 생각이 있는 분들은 기다렸다가 공동구매할 때 구매하는 게 가장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또 공동구매를 제가 로라를 항상 하는 게 아니라서 채널에 들어오셔서 커뮤니티에 매월 제가 어떤 거를 원하시는지 투표를 하거든요. 투표를 남겨주시면 그거에 따라서 물품이나 수량이 정해지니까 꼭 투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이 T2 스마트 로라를 구매하면 로라 매트? 스프라켓까지 제공이 되는데요. 자신이 맞는 스프라켓을 선택을 해서 구매를 하시면 따로 스프라켓을 교환하거나 장착해야 하는 일이 없이 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장착해서 오는 스프라켓이 선샤인인가? 중국산 스프라켓인데요. 만약에 그 스프라켓을 쓰기가 싫고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시마노 울테그라나 105 스램 포스나 뭐 라이벌 같은 스프라켓을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바디만 들어있는 제품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로라 매트가 들어있긴 한데 그 매트만 깔고 집에서 사용하기에는 아래칩 눈치가 좀 보이는 정도의 두께이기 때문에 유아용 놀이 매트나 진동을 잡아주는 매트 같은 거를 추가적으로 구매하셔서 더 깔고 사용하시길 추천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다이소에서 5,000원인가? 하는 유아용 놀이매트 2cm 정도 되는 두께짜리 매트를 더 깔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만 깔고 사용을 해도 아랫집에서 올라오지 않아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게 로라 성능이 어떻냐를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일단은 ERG 모드라고 해서 쥐프트에 경사도를 실시간 반영을 해주거나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돌렸을 때 내가 변속하지 않아도 트레이닝에 들어가 있는 파워를 내게 해주는 기능을 지원을 하거든요. 제가 사용을 해봤을 때 잘 작동을 합니다. 근데 10% 넘어가는 어필이 쥐프트에 나올 때가 있는데 그 어필이 나왔을 때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10몇 프로의 어필보다는 저항이 약하게 걸립니다. 그래서 케이던스가 잘 나와요. 이게 어떤 분들이 생각할 때는 장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이 생각할 때는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저는 케이던스가 잘 나와서 10몇% 되는 언덕을 올라갈 때 훨씬 수월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할 때 제가 사용해본 로라에서 저가형 로라 같은 경우는 최대 단점이 갑자기 저항이 세게 걸려서 로라가 안 굴러가는 현상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로라도 아주 고가형 로라 100만원 후반대 거의 200만원에 육박하는 로라랑 비교하면 저항이 걸리는 속도가 빠르긴 해요. 그래서 빠르긴 한데 그 전에 사용했던 로라보다는 잘 작동을 해서 페달이 잠길 정도로 무겁게 저항이 걸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항이 걸리기 1초 전에만 조금 세게 밟아주면 무난하게 케이던스를 유지하면서 탈 수 있을 정도로 저항이 걸린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만약에 내가 파워를 막 내다가 힘들어서 페달을 멈췄다. 그러면은 저항이 강하게 걸려있는 상태에서는 사실 다시 시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만약에 인터벌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들은 중간에 페달 놓지 말고 끝까지 굴리셔야 됩니다. 파워 데이터도 제가 비교를 여러 개를 해봤거든요. 제 걸로도 비교를 해보고 마도비님 파워미터로도 비교를 해봤는데 파워 데이터는 생각보다 굉장히 정확합니다. 저희가 이 로라 말고 와우 키커 로라도 갖고 있는데 키커 로라랑 비교를 해도 더 정확해요. 파워 데이터는. 그래서 파워 데이터는 약간 믿고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뻥파워나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 외에 이 로라를 사용했을 때 전기가 올라서 가민 터치 제품은 터치가 안 된다 이런 리뷰를 제가 봤어요. 해외 리뷰를. 근데 해보니까 잘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선이 좀 개선 작업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혀 그런 증상은 없고요. 소음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타는 동안은 로라 소음은 신경 쓰이지 않을 정도였거든요. 선풍기 소리가 더 커가지고 궁금하실 분들이 계실 테니까 한번 제가 지금 돌려보도록 할게요. 네, 소음은 이 정도의 소음이 납니다. 아, 그리고 이 스마트 로라의 특징이 뭐냐면 전원선을 연결하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한번 해봤는데 잘 작동합니다. 전원선 없이 잘 작동하고 대신에 전원선이 없을 때는 페달을 멈추면 바로 전원이 꺼져버리기 때문에 페달을 절대 멈추면 안 됩니다. 그 외에 가민이랑 연동하고 쯔이프트랑 연동하고 이런 거는 잘 되고요. 작동 방법이나 기타 사용법 같은 거는 제가 블로그에 남겨놓을 테니까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이 스마트 로라가 사실은 99만 원을 주고 사도 가성비가 괜찮은 제품이거든요. 근데 직구로 하면 70만 원대에 살 수 있고 공동구매에 참여하면 관부가세까지 해서 50만 원대에 살 수 있으니까 그 정도면 사실 이 정도 기능하는 로라 찾기 쉽지 않지 않나. 매트랑 스프라켓까지 주는데 훌륭한 제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존에 이 로라 말고 다른 로라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걔를 방출을 하고 이 로라를 지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시간이 없어서 인도어로 자전거를 타야 되는 분들이나 겨울철에 초기화되기 싫다 해서 로라를 장만하고자 하는 분들은 구매하셔서 사용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는 제품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항상 최상급 제품과 가성비 제품 중에 뭐가 기능이 더 좋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성비라는 뜻이 가격 대비 성능비잖아요. 그러니까 가격 대비 좋다는 거지 최상급은 항상 최상급의 기능은 더 좋긴 해요. 근데 최상급의 기능까지 필요하냐 100만 원이 더 넘는 돈을 지불하고 최상급의 기능이 필요하냐의 문제는 사람마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신에게 맞는 합리적인 소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라도 성능은 당연히 최상급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금전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은 제 생각에는 와우키커나 탁스 네오 쪽으로 구매를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로라에 그 정도 돈을 쓸 가치가 있냐, 너무 비싸다, 나는 가성비가 좋다라고 하는 분들한테는 추천을 드립니다. 이 제품은 제공받거나 지원받은 제품 아니고 제 돈 주고 사용한 제품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리뷰를 마치고 다음번에 또 다른 제품을 제가 사용해보고 리뷰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